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보행예보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원우입니다.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척수 반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반사 기전이 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교정운동 솔루션이라고 하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통증을 가지신 이제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평가, 교정 운동을 통해서 증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보여드리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운동 지도자, 물리치료사 등등등 이제 현장에서 다양한 고객들의 통증을 좀 다루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보행분석 해부학 강의 16번째 운동 조절과 생체 역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운동 조절, 즉 모터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행이라는 건 단순히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관절, 팔, 다리, 그리고 다른 부위들의 정확한 순서와 치밀하게 협응을 하면서 움직여야 가능한 복잡한 동작이죠. 이 과정에서 근육들이 적절하게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도록 신경신호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신경신호의 패턴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기억나시나요?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었는데 다들 잘 대답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중심 유형 발생기 Central Pattern Generator CPG입니다. 이 CPG는 특정 뇌 한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뇌와 척수 여러 부위에 흩어져 있는 신경막 네트워크가 함께 작동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쉽게 말하면 리듬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연구가 대부분 이제 동물 실험, 특히 이제 고양이의 척수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듀이센스와 반더 크롬먼트의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척수 안에 있는 이 리듬 생성 시스템이 사실은 인간의 보행 조절 메커니즘과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뇌의 고위중추에서 내려오는 신경 입력에 의해서 기본적인 리듬이 조절이 되고 여기에 이제 다리의 근육, 관절, 피부 감각 수용기에서 올라오는 대먹임까지 합쳐져서 보행이라는 보다 복잡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을 신경학적 조절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생체 역학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체 역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인체 같은 생물학적 시스템을 기계공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몸을 하나의 기계 시스템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행이라는 동작 자체가 사실은 생물학적 계통, 그러니까 우리의 근육과 관절 같은 구조들이 기계적으로 힘을 주고 또 받으면서 움직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보행을 연구할 때 이 생체 역학적 접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계공학 분야는 굉장히 방대하죠. 하지만 보행 분석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딱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질량, 힘, 중력 중심, 힘의 모멘트, 선형 가동성, 각 가동성인데요. 방금 이제 제가 말한 이 7가지 요소가 보행 분석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생체 역학은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수학적인 공식과 계산이 아주 많고 또 복잡합니다. 그런데 핵심 원리 자체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 힘이 우리 몸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게 바로 생체 역학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생체 역학의 여러 요소 중에 시간,
타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행 속도를 말할 때는 보통 분당 몇 미터 또는 시간당 몇 마일 이런 단위를 좀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행을 분석할 때에는 이 정도 단위로는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짧은 순간을 포착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체역학에서는 초와 밀리세컨드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밀리세컨드가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밀리세컨드는 1초를 청등분했을 때 그중 하나가 바로 1밀리세컨드입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라는 단위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짧게 나눠서 보나요?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바로 보행이라는 동작이 순간순간 반복되는 움직임의 연속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발이 닿고 밀고 떼고 하는 이 과정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시간 단위를 더 세밀하게 쪼개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헤르츠라는 단위인데요. 이건 1초에 몇 번 반복되느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1헤르츠는 1초에 한 번, 100헤르츠는 1초에 100번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행 분석 시스템을 보면 상황에 따라 측정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먼저 팔다리에 붙인 마커의 위치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100헤르츠, 즉 0.01초 간격으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땅을 디딜 때 발생하는 지면 반발력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서는 더 빠른 측정이 필요하고요. 보통 500Hz, 즉 0.02초 간격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또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신호, 즉 근전도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르고 미세한 변화를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무려 2000Hz, 즉 0.0005초 간격으로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신호를 다루느냐에 따라 필요한 측정 빈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표본 간격과 빈도는 자연스럽게 반비례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보행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뭐였죠? 운동 조절과 생체 역학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은 신경학적 조절과 기계적 원리가 동시에 맞물려야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되셨나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확인 후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생체 역학 요소 중 하나인 힘, 포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